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 21쪽을 펴세요. 자,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용어 정의,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계획이다? 방향 제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죠. 이 계획은 개발에 대한, 보전에 대한 뭘 제시한다?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자, 그 밑에, 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방향 제시계획.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실행계획. 실행계획.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실행계획. 자, 6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실행계획. 자, 옆 페이지 가시면 15번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방향 제시계획. 자, 그래서 23쪽에 15번의 국가계획은 방향 제시계획. 자, 그럼 이 계획들이 어떤 뜻인지 자 봅시다. 다시 21쪽에 1번 광역도시계획 보세요. 10조에 따라 지정된 줄치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치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의 방향 제시 계획이다. 개발을 할 건지 보전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자, 광역시설 같은 거,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뭐 철도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 종류가 6가지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였죠.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 행정구역이고, 자, 도가 하나 있었죠. 도. 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는 시군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일한 행정구역이 나열할 때는 도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시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광역시설 같은 고속도로나 철도나 공항 같은 이런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2개 이상의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에 걸친, 자, 이런 지역에다가, 자, 지정을 하는 것이 뭐다? 광역계획권이에요.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자, 울산광역시도 걸치고 다른 시군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걸치죠. 여러 행정구에 걸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서 이런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되겠죠. 그럼 그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친 지역에다가 강력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한마디로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친 곳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개발하는 데 가보면 돼요. 예. 가장 최근에 개발한 곳이 인천 국제공항이다. 자,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이 주변 지역이 경기도의 시군 지역이죠. 자, 여기에 영종도라는 섬에 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이 됩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 섬에 들어가게 되면 자, 공항만 건설해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 도로망이 연결되어야 되죠.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경기 이남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강북 지역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리고 또 KTX도 들어와야 되죠. 자, 그래서 KTX도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각종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이 광역시설이 하나 건설됨으로써 이 주변 지역이 이만큼 개발이 되죠.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들어가고 서울특별시도 들어가고 경기도 시군 지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곳에 이 공항이 들어감으로써 개발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이런 곳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2개 이상 행정에 걸쳐서 개발이 필요할 때 쓰는 계획이에요. 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있죠. 이런 거 건설할 때는 다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 군데 걸칩니까? 걸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걸칠 때 쓰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부산 쪽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었죠.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하려면 신공항도 역시 어떤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공항이 지금 뭐 가덕도 이야기는 안 하죠. 가덕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가덕도는 울산시에서 가기도 너무 멀어요. 내가 볼 때도. 김해공항 확장하겠다 하죠. 확장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김해공항은 확장해버리면 김해시안까지 공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김해시에는 산다, 사람이 산다, 못 산다? 못 삽니다. 시끄러워서. 자, 그래서 새롭게 영남 지역에 공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는 경상남도 도지사, 울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광역시장 이 5개 행정기관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어디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가덕도는 일단은 논외예요. 가덕도는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다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무 멀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면서 가덕도 한번 가려면 2시간 걸려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행정국에 걸치겠죠. 그럴 때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할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공항 건설을 어디에 하면 좋겠어요? 울산 강시 안에 어디에? 울산 강시 안에 어디에 할 때 있습니까? 예, 사실 해안을 끼야 됩니다. 바다를 끼야 소음 문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가 될지는 좀 더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륙 쪽은 아닙니다. 밀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힘들고 그거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밀양에 공항이 들어가려면 산 40km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장보고 뭐고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말 안 하죠. 언제 말하겠어요? 관문공항, 신공항, 영남권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선물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총선에는 입을 닫아버렸죠, 정부가.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도시군 계획 봅시다. 특별 줄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거기까지만 줄치시고. 자, 방금 줄치라는 곳은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단일 행정구역이죠.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이 계획은 특별시 안에서만, 광역시 안에서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여러 지역을 걸쳐서 수립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되죠.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광역도시를 써야 되고.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인천광역시 안에서만, 시적 안에서만, 군적 안에서만 쓸 때 쓰는 계획이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험에 몇 차례 이걸 놓았는데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수립하는 방향제시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도시군 관리 합쳐서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자, 기본적 공간 구조와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어디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시다. 시 행정구역 아니에요. 자, 여기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자, 시가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시 안에 있는 이런 산은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하도록. 자, 이런 곳은 개발하도록 미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계획이다. 첫 번째가 방향 제시 계획이다.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개발할지 보존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자, 그리고 종합계획이다라는 것은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구상이 들어갑니다. 이 도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별 자, 방향 제시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를 인구가 지금 50만인데 100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시를 장기로 발전시켜 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00만 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는 모든 필요한 사항이 있죠.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종합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행정구역에는 다 도시군기본계획이 다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페이지 수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모든 이 도시 발전에 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은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고 또 종합계획으로서 어떻게 이 도시를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면은 그걸 일일이 받아서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되죠.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인 실행계획을 통해서 실천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역할을 합니다. 그럼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은 기본계획 제시해준 대로만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자, 그리고 관리계획은 앞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방향 제시했죠. 이걸 받아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실천할 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으로 하나다. 자, 그래서 앞에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실행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실행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군기본계획인데, 뭐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 계획이 있겠죠? 그럼 뭐 구경하고 싶다 해가 가서 보여달라면 안 보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울산광역시 어디 발전되는지 다 알죠? 예. 그러면 공부한다 안 한다? 저부터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이거 보고 땅 두 개 뿌리면 큰 돈 버는데. 예. 자, 이와 같이 이 도시의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함부로 쉽게 보여주는 계획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딱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다음에 줄칩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거기 붙이고, 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라는 말 위에 쓰세요. 실행이라 쓰세요. 개발, 정비, 보존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실행해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부,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에 강목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종류 6가지는 갈로 묶어 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 보전이 어떻습니까? 실행이 됩니다. 방향 제시계획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실행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개발하든지 정비하든지 뭐가 된다? 보전이 실행됩니다. 종류 6가지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여기 있죠. 토지 뭐 하는 겁니까? 용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토지에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 변경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개발이 실행되든지 보전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은 개발과 보전이 실행되더라니까.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이 네 가지 용도구역이 지정 변경됨으로써 그 지역이 보전이 실천되어 들어갑니다. 보전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군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철도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설치되거나 정비에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이 실행돼 들어가고 그 지역이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뭐가 되겠어요?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울산광역시의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양산물금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새롭게 어떻습니까?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됩니다. 이게 실행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변경이 되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수 개발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실행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복합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 6가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종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구역 내에서 개발과 정비 보전을 뭘 한다? 실행한다 이 뜻입니다. 울산광역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울산광역시는 197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울산광역시가 촌입니다. 촌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북부 쪽에 그게
울주공 쪽에 철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탄광도시입니다. 탄광, 철강석이 생산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70년대까지는 그냥 조용한 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70년대 우리 국토개발하기 들어가죠. 그래서 각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여기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있죠. 저런 것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자,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 이걸 통해서 울산시가 신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산시가 이제 자꾸 사람이 모이고 나니까 새로운 시가지 조성이 필요하겠죠.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각종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서 자, 토지에 울산광시 내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용도를 다 정해주겠죠. 자, 여기 학원이 있는 곳이나 저 신정동이나 이런 곳을 전부 다 상업이라고 정해주겠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곳은 주거라고 정해줬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도시는 이 6가지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관리 계획은 상당히 여러분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몇 문제로 오느냐? 24문제로 옵니다. 몇 문제? 60점이 옵니다. 여기가 관련해서. 자, 용도, 지역, 지구,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에서 이걸 다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기서 12문제는 온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옵니다. 여기서만 6문제 나와요. 정비사업, 도시 및 주방 정비법에서 배우는데 이거 여기서만 6문제. 그래서 토탈 몇 문제 나온다? 24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5번에 입지규제 최소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여기 도시군관 종류 6번째 있죠. 그 도시군관의 한 종류니까 그거는 무슨 계획이다? 실행계획이에요. 그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여기 보면 도시군관리 한 종류죠. 5번째 있죠. 이것도 뒤에서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 다음의 강목시설로 대통령이 제한 시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도시군관리 종류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관리 계획을 했죠. 이때 기반시설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자, 거기 보시면은 크게 7가지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자, 세부적으로는 46가지 시설인데 조금 생략을 해놨죠. 이 책은.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 교재에 기반시설 종류를 정확하게 책에 뒤에 해놨어요. 교재의 116쪽에 보시면은 자, 기반시설 종류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 기반시설 종류는 이 표를 봐야 됩니다. 앞에 거는 생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 시험에 잘 놉니다. 이거. 잘 노는데 외운다 또 외우지 않는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안 외우면 시험장에 가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다 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 놓는다 딱 정해주면 그거 놔요. 자, 거기 보시면은 교통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해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런 시설을 교통시설로서 뭐다? 기반시설이요. 자, 공간시설에는 광장, 자,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같은 거.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저장 및 송유 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정사, 문화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자, 이렇게 46가지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하려면은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22쪽 다시 폈습니까? 자, 8번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광역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0번에 공동구, 11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다 뒤에서 배웁니다. 예. 여기서는 공부하실 거 없습니다. 그럼 댁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 뒤에서 한다는 건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수업 한 것만 해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2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실행계획이죠.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항목의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라는데 1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줄치고 2번에 도시활보에 따른 줄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3번에 도시 및 중앙형 정비에 따른 줄치입니다. 정비사업. 자,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 자, 여기 보시면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거기에 1번에 도시공객 시설사업이라고 해놨죠. 거기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있죠. 정비사업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3번, 14번은 자, 그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뒤에 가서 보면 되고 15번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계획으로 갑시다. 자, 밑줄 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줄치시고. 자,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랍니까? 장관, 각부 장관이죠. 자,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왜?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국가계획이란 말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국가계획 옆에 씁니다. 최우선 시행계획이라고 썼어요.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시행해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자,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 각부의 장관이라 그랬죠. 자,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이 계획, 뭐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든지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든 장관이 수립하는 이 계획 속에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한 구상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인 장기 발전, 그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한 것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이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의 종류, 이 6가지 있죠. 이걸 말합니다. 자, 이 6가지라도 중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은 이 중앙행정관이 수립한 이 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자 격을 상승을 시켜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다 국가계획은 아니에요. 국가계획은 아닌데 자, 이 수립한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라든지 그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이라든지 도시군간 결정사항 제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뭘 시킨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올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올려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자 이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 이걸 국가계획이라 제대로 만들었냐.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가야 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수도를 이전하자라고 했죠. 서울을 바꿔야 됩니다. 수도를. 왜? 2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모여가 있어요. 자, 수도에 너무 많은 것이 모여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특별시가 큽니까? 면적이 울산광역시가 커요. 울산광역시 훨씬 면적이 넓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창원시보다 작아요. 아시겠습니까? 창원시보다 작은 동네에 우리나라 모든 중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포화 상태죠. 만일 남북 간에 전쟁이 났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옵니다. 서울시만 미사일 몇 방 놔버리면 우리나라는 져요, 전쟁에. 자, 그래서 수도 이전하자. 그리고 서울의 기득권층을 없애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기득권층을 누리고 있던 것을 이제 수도를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자, 기득권을 유지를 시키지 않겠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하지만 결국 이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도 이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부를 정부기관 중에 행정부를 이전하자라고 놉니다. 자, 행정부 이전이 지금 오늘날 무슨 시 만들자는 거예요? 세종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 제일 먼저 세종시를 건설하려니까 자 일로 행정부를 옮기기 위해서 세종시 건설하려니까 자 영기군, 뭐 청원군, 자 공주시 일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시 여러 행정 걸쳐버렸죠. 그 행정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자 여러 행정 걸쳐서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만들었냐? 건설교통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장관이 수립했죠. 자, 수립을 합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방향 제시계획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종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되고 세종시 건설에 관한 실행계획이 들어오려면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의 대통령이 이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다행인데, 다음의 대통령이 자, 세종시 건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광역도시 계획은 대통령 권한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자, 세종시 건설을 못하도록 아마 다음의 대통령이 반대당에서 되면은 없앨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죠. 어디서 몰표가 나왔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몰표가 나옵니다. 왜? 행정부라도 옮기면 서울의 기득권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서울의 행정부를 이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명박 씨는 나는 세종시 건설을 기업과 대학 도시 중심으로 건설하겠다. 행정부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몰표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럴 걸 예상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걸 예상을 해서 틀림없이 바꿀 것 같다. 못 바꾸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다?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만든 방향제시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방역도시 계획에 대한 이 계획 속에다가 세종시에 대한 장기 발전 구상을 넣어버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있죠? 이 내용도 들어가고 또 세종시 건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 중에 저게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결정사항도 여기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격이 올라가 버렸죠. 국가계획일 때는 이 계획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냐? 국회에 뭐가 필요하다? 의결이 있어야 없앨 수 있습니다. 의결이 없으면 못 없애요. 자, 이렇게 해놔갖고 임기를 그만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 대통령이 자, 세종시는 대학 기업과 대학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고 행정부 이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됩니다. 서울에서 몰표 나와서. 자,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국회에 이 국가계획이 돼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려니까 국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결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국회 의결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누굽니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부르죠.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 국가계획이 돼가 있으니까 자, 이 국회에 의결을 시켜서 세종시 건설에 관한 계획을 없애시오라고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원한대로 합시다 했죠. 세종시 건설 그대로 합시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누가? 충청도에서 몰표가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에서는 좀 잘해야 되죠. 막 공주 노릇하다가 날아가 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통령이 뭐와 관계 있다? 세종시와 관련돼서 당선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무슨 제도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 이 계획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국가계획이다.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정치적인 내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딱 한 가지만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의 용도지역이나 17번의 용도지구 다 뒤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보실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18번 용도구역, 19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위반 설치비용 다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5쪽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글로 갑니다.